미국에서 33건의 연쇄살인, 강간, 사체유기 및 은닉죄로 처형된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그는 처형당하기 전까지도 키스 마이 S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는 유년 시절 심장이 약해 운동을 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품행이 남자답지 못하다며 육체적 학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학대에도 게이시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1960년 게이시는 1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지역선거구 위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좋지 않게 보던 아버지와의 계속되는 갈등에 게이시는 더 이상 집에 있기 힘들다고 느껴 차를 끌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게이시는 3개월 동안 영안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의 이상성욕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있는 영안실에서 죽은 10대의 남성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게이시는 남성의 시체를 감싸안고 애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린 게이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줄 수 있냐라고 말했고 그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바로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이시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나 노스웨스턴 경영대학에 입학하였고 1963년 대학 졸업 후 한 신발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게이시는 뛰어난 능력으로 1년 만에 부서장으로 승진하였고 직장 동료인 말린 마이어스와 약혼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64년 4월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그를 초빙하였고 게이시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1965년 상공회의소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일리노이주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성욕은 이 기간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공회의소의 남자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성적 관계를 하는 등 게이시의 동성애는 그가 승승장구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64년 9월, 게이시는 말린 마이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말린의 아버지는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있는 KFC 세 곳을 구입하였고 자신의 사위인 게이시에게 식당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식당 관리를 맡게 된 게이시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고 지하실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술을 마시고 쉴 수 있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그의 동성애는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원들을 고용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고용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건 오직 젊은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게이시는 남성 직원에게 술을 주면서 동성애를 권유했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단순한 농담이나 도덕적 시험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 후 게이시는 아내와 2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고 그는 매장 관리를 제외한 시간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1967년 8월 게이시는 상공회의소 동료의 아들인 15세 도널드 부이스 주니어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다른 여러 청소년들을 유사하게 학대하였고 몇몇 소년들에게는 동성애 실험을 의뢰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1968년 3월 마침내 부이스 주니어는 게이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부이스의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게이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증언으로 그동안의 성추행 사건이 밝혀졌고 결국 1968년 5월 10일 게이시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이시는 1968년 12월 3일 남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아 아나모사 주립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게이시의 아내는 이혼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면서 게이시는 모든 재산과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게이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모범수로 명성이 자자했고 자신의 가석방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도 하며 가석방 신청 청문회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게이시는 10년형 기준 고작 18개월 복역 후 1970년 6월 18일 1년의 집행유예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게이 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어머니와 살기 위해 시카고로 이사했고 지역 식당 요리사로 취업하였지만 그의 동성애 성향은 여기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혐의로 몇 번 기소되었지만 대부분 취하되거나 실형을 받지 않았고 아이오와주 가석방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알지 못했으며 집행유예기간 1년도 못 채우고 8개월 만에 그의 가석방을 종료했습니다. 형기가 끝난 게이 씨는 어머니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카고 외곽의 집을 구매하였고 1971년에는 두 딸을 가진 이혼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게이 씨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나 개인 사업에 능하였는데요. 그는 지역 광대 클럽에 가입하여 광대로 행동하며 지역 파티, 자선 행사 등 자발적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PDM이라는 건설회사도 설립하였고 사업의 수완이 좋아 빠르게 회사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일에는 성공하였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이 양성애자라며 고백한 순간부터 그녀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게이 씨가 10대 소년들을 차고로 데려오는 것을 아내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남성용 지갑과 포르노 등을 발견한 그녀는 게이 씨와 다투게 되었고 결국 1976년 3월 2일 둘은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5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설립한 PDM이라는 건설회사의 인력은 대부분 고등학생과 청년으로 고용되었는데요. 게이 씨는 종종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성관계를 제한하거나 또한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건설 사업이 번창하던 1972년부터 살인행위가 시작되는데 그는 강간이나 추행은 다시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자신의 범행 대상들을 강간한 후 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게이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이나 가출 소년들을 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았기에 경찰들은 단순 가출로 판단하여 수사를 하지 않은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안일한 행동에 게이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적어도 33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가 꼬리를 잡힌 사건은 1978년 12월에 일어난 로버트 피스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역 약국에 사업자 방문한 게이 씨는 그곳에서 일하는 15살 로버트 피스트를 보았고 그에게 2배의 임금을 줄 테니 자신과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게이 씨는 약국을 떠났습니다. 괜찮은 제안을 받은 피스트는 어머니에게 게이 씨의 제안을 말했고 게이 씨에게 다녀오겠다고 하며 저녁 9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게이 씨를 만난 피스트는 저녁 10시경 게이 씨에게 강간당한 후 살해당했고 피스트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경찰들은 유력한 용의자인 게이 씨를 조사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게이 씨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하였고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인 조사를 하던 중 게이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폭로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게이 씨가 석회가루를 지하 공간에 뿌려달라고 했다는 지시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경찰들은 다시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가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가택 수사가 종료되었는데 다음날 경찰들의 압박 수사를 이기지 못한 게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변호사에게 모든 범행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피스트를 죽인 게 맞다고 말했고 그동안의 추가적인 범행들도 실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자신의 집 지하 공간과 근처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집 지하 공간을 파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29구의 시신이 발굴되었으며 근처 강에서도 4구가 더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 씨는 1972년부터 78년 12월까지 33건의 살인을 자행하였고 1980년 2월 6일 살인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며 자신의 범죄가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33건의 살인 혐의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14년 동안 사형수로 수감되는데
수감 생활 중에도 게이 씨는 수많은 법률 서적을 독학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모든 항소는 패소하였고 1994년 5월 9일 결국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추후 33명의 희생자 중 28명만이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어린 희생자는 14살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희생자는 불과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이 씨가 죽기 전에 희생자가 더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더 이상 발견할 수는 없었고 공식적으로 33건의 범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미국의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